안녕하세요. 윤 사장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사회가 경기가 안 좋다 이야기만 하지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30대 초반밖에 안 되지만 지금까지 정말 경기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IMF 때 저희 쫄딱 망해봤기 때문에 단칸방, 지하 단칸방 물 차는 집에서 살아봤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병역 특례로 캐비넷 공장에 다닐 때도 일이 없어서 공장에 놀았을 땐 공장장님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월급도 못 받고 공장 문 닫는다 이렇게 겁주고 있는데 그 회사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핸드폰 매장을 할 때에도 그 매장에서 핸드폰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사람들도 갈수록 뭐 방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님들도 다 내용을 알아가지고 판매하기가 어렵다. 그리고 제가 수입차 딜러를 할 때도 동호회나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수입이 오픈되고 인센티브가 오픈돼가지고 판매가 어렵다. 그리고 제가 모텔을 할 때에도 야놀자 여기어때라든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새로 리모델링 되는 데도 많고 해가지고 옛날만큼 잘 되지 않고 어렵다. 다 어렵대. 근데 들어보면은 옛날보다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죽을 겁니까? 땅 파고 누울 거 아니잖아요. 달리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 모텔 처음에 왔을 때 6개월 동안은 소득이 300~400만 원 밖에 안 나왔었어요. 일주일에 주 7일하고 밤새 일을 하는데도 300~400만 원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걸 괜히 했나?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. 밤새고 휴일에 친구들도 잘 못 나고 데이트도 잘 못하고 너무 한스럽더라고요.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손님들이 좀 늘어나고 입소문도 나고 달빵이란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고안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고정비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수익이 늘어났어요. 또 저도 임차로 있다 보니까 건물주분한테 이제 세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만나뵐 일이 있을 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옛날보다 장사가 어떠냐고, 예전에 비해 장사가 어떠냐 그러면 저도 많이 떨어지지만 않지만 시점에 따라서 농번기라든가 아니면 휴가철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매출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. 좀 앓는 소리 하느라고 좀 매출이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요즘 되는 데 없다고,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, 다 힘들대요.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이 건물주분께서도 이 모텔을 옛날에 운영하실 때 20년 전인데도 저는 지금 주말에 4만원 받지만 20년 전에 6만원, 7만원 이렇게 받으셨대요. 그럼 그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? 굉장히 부자가 될 만큼 탄탄하게 돈을 많이 벌을 만한 기반이 있었겠죠. 지금처럼 세금이라든가 금융권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세금 추적 이런 게 옛날 얼만큼 있겠어요.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이라든가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도 다 금융 서버에서 막 잡고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만큼 복지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만큼 월세라든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옛날 기성세대분이 많이 느끼십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만큼 정부 규제라든가 세대가 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. 맞춰 살아야 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단칸방을 살 때랑 월세를 살 때랑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 때랑 그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피곤하잖아요. 저도 일반 사람들처럼 뭐 9시, 10시 뭐 친구들하고 밤늦게 12시 이렇게 놀다가 12시, 1시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보통 3시, 4시에 자고 점심 언저리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일 보고 또 프론트에 계속 있고 뭔가 저도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옛날보다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, 그 작은 희망과 지금에서 내가 밤에 사람을 못 쓰고 하는 수준에 있지만 여기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해서 매출이 는다면은 그게 안정적인 매출이 올랐을 때 사람을 쓰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작은 희망들로 가지고 살 때
그게 작은 원동력이고 작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럼 너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,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?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지금은 좀 나이론이고 썬데이 크리스천이긴 한데, 긍정의 힘 이런 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그런 책 정말 싫어합니다.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서 그냥 낙천적인 희망을 갖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. 뭐든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은 내가 갈아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거 달고 살 만큼 스트레스가 더해졌을 때 어쩌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요즘 한 가지 좀 희망을 갖고 되게 기분 좋게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, 신사임당님, 다마고치, 류캔두잇. 저보단 나이가 한 3살, 3, 4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들이 바닥부터 일어나는, 그리고 좋은 마인드나 사업을 펼치는 것을 가리낌 없이 오픈하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, 아, 나도 저걸 또 해볼 수 있겠구나. 그러면서 제가 모태를 겸하면서 또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. 그러면서도 이런 걱정은 들어요. 모텔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 내가 이 모텔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? 그럼 이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?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경기가 안 좋다. 다른 집도 매출이 안 난다. 밤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모텔이 잘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그냥 술만 마시고 이렇게 시간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 나중에 진짜 망하는 겁니다. 진짜 망해요. 뉴스에 나오는 자영업자 폐업률 이거 믿지 마세요. 그냥 내가 잘 돼서 사업을 접는 것도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내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넘겨서 사업자를 정리할 때도 다 폐업 신고가 들어갑니다. 근데 뉴스에서는 그거 다 망하는 거로 통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. 통계에 나를 녹여서 얘기하지 마세요. 그냥 참고만 하세요. 언론은 참고만 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사회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, 내가 여기서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은,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이 일을 못한다, 내가 앞으로 나아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